자,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들어가 볼게요. 자, 형용사적용법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투부정사의 기본 원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러니까 동사를 갖다가 투를 붙여가지고 이 부정사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영어에 품사가 있거든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품사가 있는 건데 부정이라는 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품사라는 뜻이에요. 부정사라는 건.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품사라는 건 다시 말하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가지고 얘를 명사로 만들 수도 있고 형용사로 만들 수도 있고 부사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동명사는 이미 명사로 정해놨잖아. 그래 안 그래?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로 사용하라. 이게 동명사야. 그러니까 요법이 간단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만들어서 명사로도 써먹고 형용사로도 써먹고 부사로도 써먹으니까 우리가 명사가 무엇인지 형용사가 무엇인지 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부정사의 용법을 적용을 하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챕터고 큰 챕터야. 그래서 문법이 챕터가 한 3개, 4개 모아놓은 챕터만큼 돼. 그래서 명사적용법이라는 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 걸 말하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였다는 건 명사 뒤에 투 부정사가 와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사는 부사 용법이 많죠.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등이 다양하죠. 그런데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정해졌단 말이야. 결과냐, 목적이냐, 원인이냐, 판단의 근거냐, 아니면 형용사나 부사를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용법이냐, 요렇게 한 4-5개, 또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요렇게 한 5-6개 정도로만 정의가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서 배우는 문제 포인트는 형용사적용법입니다. 자, 우리 형용사라 하면 명사를 수식하는데 앞에 수식하는 걸 일반적으로 하죠. 근데 투부정사는 이미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자체가 2 단어죠. 그리고 이게 동사이다 보니까 서술어가 따라오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덩어리라고 하는데 이 덩어리가 짧아요, 길어요?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밖에 없어요. 기니까. 앞에서 쓰일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서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해석하는 용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해석이 더 중요하다. 문법 이론보다. 문학은 어떤 것이다? 즐길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 아니다. 뭐 해질? 공부할 어떤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니까 둘 다 형용사적용법 이렇게 푸는 거고, 이 약은 엄격하게 지시에 따라서 엄격하게 테이크가 약을 먹다 할 때 쓰는 동사죠. 먹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해야 돼. 따라해. 비투 부정사 시작. 우리가 이제 형용사의 용법은 영어에서 크게 2가지,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로 쓰이거나 이렇게 나눠지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고 그러고 얘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이 있고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쓰이는 용법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얘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그러고 얘를 형용사적 용법이고, 한정적 용법, 얘를 비동사의 보호로 쓰인, 형용사 보호로 쓰인 거죠.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요거는 여러분 좀 다르죠. My hobby is to collect stamps하고는 다르죠. 왜냐면 그때는 내 취미는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주어 동사 보호인데 명사 보호로 봤잖아. 그래서 명사적 용법을 봤잖아.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왔는데 이 투부정사를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원래 보호가 명사 보호도 있고 형사 보호도 있잖아. 투부정사를 2개를 구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굉장히 쉬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My hobby is to collect coins는 2개가 완전히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죠. 내 취미, 우표를 수집하는 것,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해석해봐. 이 약은 엄격하게 먹어지는 것이다. 해석이 안 되죠. 먹어지는 것이다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비투부정사라고 하고, 이 비투부정사는 비동사와 투를 합쳐,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조동사가 돼야 돼. 여기서는 should가 맞겠죠. 맞죠? 이 약은 먹어줘야 한다. 엄격하게. 하나의 조동사가 돼요. 그럼 조동사가 뭐가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투부정사 하이라이트가 비투부정사야. 5개가 있습니다.
따라해. 비투부정사 시작. 비하고 투가 하나 합쳐서 하나의 조동사가 되는데 이 조동사가 5개가 있다. 예, 가, 성, 의, 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예정이고 가는 가능이고 성은 성취고 의는 의무고 운은 운명이에요. 그래서 예정은 will 되는 거고요. 가능은 can이 되는 거고요. 성취는 뭐뭐 하길 원하다니까 주어의 소망을 나타내는 would 뭐뭐 하길 원하다라는 거. 의무는 당연히 의무는 should겠죠. 운명은 뭐뭐 할 운명이었다. 그래서 be doomed to 부정사 이렇게 돼요. be destined to 부정사. 그래서 doomed는 이렇게 운명이란 뜻이잖아요. be doomed to 부정사. 그다음에 be destined to 부정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뭐 할 운명이다. 자, 됐어요? 요것만 외우면 된다. 시작. 예가 성, 의, 운. 끝났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should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요것도 해석을 해봐. 이제 문제가 풀린다요. 그는 다시는 그의 부모를 다시는 그의 삶에서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기 비투부정사가 되는 거야. 운명으로 해석이 될 때는 never나 again이나 이런 표현들이 따라붙어요. 자, 나는 펜이 필요하다. 그것을 쓸 펜. 그러면 쓸 펜이니까 틀리는 with가 필요하죠. 그 펜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이해가요? 어체어 투시로나와 같아요. 그 소설가는 생각해냈다. 어떤 것을? 자, 그것에 대해서 쓸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면서 조금은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왜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관계대명사가 왔잖아요. 그쵸? 근데 관계대명사 뒤에 투부정사만 왔죠. 좀 특이하죠. 원래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잖아. 문장과 문장이 만난 거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상하죠. 그래서 원래 문장으로 써볼까요? 그 소설가는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해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가 쓸 he would write on 이렇게 되는 문장이었어요. 원래 on 써도 되고 about 써도 되고 그리고 이 about이 앞으로 올라가서 about it이 되고 about it이 about which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he 주어가 같죠? 빠지고 would 생략되고 투부정사로 전환이 된 거야. 투부정사는 형용사용법이고 관계사절도 형용사절이죠. 두 개의 문장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which가 빠지죠. 그러면 to write about이 뒤로 붙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오두막 그 밤을 보낼 그 오두막에서 보내는 거죠. 그 밤을 보낼 오두막은 그 밤을 보낼 오두막은 매우 드리얼이는 황량한 이런 얘기죠. 황량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밤을 보내는 거고 인더 카티지 오두막에서 보내는 거고 카티지가 여기서 which로 나갔다 생략된 거죠. 그 다음 이 앞치마는 주머니가 없다. 물건들을 넣을 그러면 in이 되겠죠. 그 주머니 안에 넣는 거죠. 맞아요? 자, 그는 돈이 없다. 그 책을 살.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with. 나에게 의자를 주세요. 앉을 의자니까 sit on. 여기는 수고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leaves nothing to be desired. 바래질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다. 바랄 게 더 이상 없다. 그럼 뭐죠? 완벽하다. 이 계획은 바래질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아. 즉 뭐하다? 완벽하다라는 수고니까 외워야 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nothing이 아니고 leaves much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much를 쓰면 바랄 게 많다. 이 계획은 문제가 많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너는 사람이다. 그 실수에 대해서 blame은 원래 비난하다인데 여기서는 비난하다가 아니고 수동태로 쓰인 거야. be blamed. 그 실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는 만들었다 약속을 미팅에 가겠다라는 약속을 만들었어요. 나 대신에. 그래서 promise 알죠? 약속. 이게 동사로 와도 투부정사 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일 때 이 동사가 명사가 되면 뒤에 투부정사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decide to 부정사도 명사가 되면 decision to 부정사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운을 가졌다. to be born, 태어날 운을 가졌다. 은수푼을 가지고 그의 입에. 자, 요거는 수거니까 좀 알아야 되는데 last person 직역해 볼게요. 거짓말을 할 마지막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what does it mean? 거짓말을 할 마지막 사람이라가 무슨 뜻이야? 이 last의 사전을 찾아보면 least likely 이렇게 나와 있어요. least likely. 최소로 뭐뭐 할 것 같은 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 근데 요 뜻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가볍게 해석하면 거짓말할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뜻이야. 거짓말할 마지막 사람이라는 건 결코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얘기겠지요. 맞아요? 또 B2 부정사 하나 더 나왔습니다. 요거 정리하면 네가 인생에서 성공하려거든 너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B2 부정사를 쓰면 돼요. if절에 B2가 나오면 would, 소망을 나타내는 거야. 네가 성공하려거든. 또는 would로 쓰기도 하고 intend로 설명하기도 해요. want로 설명하기도 해요. 같아요. 소망, 의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B2 부정사. 너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 다음 애는 그녀를 사랑할 사람이 없다. 요거 잘 봐. 관계사절이죠. 형용사절이죠. 이 형용사절을 뭐로 바꿔보는 거야? to 부정사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to love her 이렇게 되겠죠. 그녀를 사랑할 사람이 없다. 이해가요? 여기는 요봐. 여기는 뭐야? 그 사람이 그녀를 사랑해 준 거죠. 맞아요? 그녀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거고, 여기는 그녀가 사랑하는 아무도 없다죠. 맞아요? 이 용법은 사용은 똑같이 되거든요. whom 생략되고 and하고 she하고 같으니까 빠지고 to love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따지는 거야. 명사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오게 될 때 따져. 뭘 따져? 이 명사는 이 동사의 주어인가 목적어인가를 따져. 잘 봐봐. 여기서는 그녀를 사랑하는 거니까 no 아니 사랑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주격의 의미를 가지죠. 여기서는 어때요? 애는 사랑할 아무도 없다니까 애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목적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whom을 쓰고 얘는 주격 관계되면서 who를 쓰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또 이렇게 문장 분석을 자꾸 해야 돼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거의 없다. 읽기 위한 시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 for 플러스 ing를 써도 목적을 나타내는데 to read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읽을 시간이 거의 없다. 그는 첫 번째 한국 사람이다. 날았던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비행했던 첫 번째 한국인이다. 맞죠? 자, 그런데 이것도 to 부정사로 to fly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주격이죠. 주격. 그 한국인이 날았던 거죠.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자, 너는 이유가 없다. 네가 사임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 그러면 y 생략되고 주어 같으니까 생략되고 should는 조동사는 항상 죽어요. to resign이 되겠죠. to resign. 사임할 이유가 없다. 너는. 그 다음 나는 기회가 있었다. 그를 볼 작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표현을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두 가지로 라이팅을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이거 to 부정사 써도 돼. to see him. 작년에 그를 볼 기회가 있었다. 이해가죠? 이제 over. 동격의 over라고 하고 이건 to 부정사라고 하고. 자, 그 다음 볼게요. 문법의 차이를 설명을 하라는 건데요. 해석을 해볼게요. 볼 아무것도 없었다죠. 능동이죠. 맞아요? 볼 게 없었다고. 보여질 게 없었다죠. 이해가요? 볼 게 없었다고. 이거는 for us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된 거야. 우리가 볼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목적격의 관계고 얘는 주격이죠. 주격. 보여질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알았어요? 너는 또 이건 뭐야?
너는 쓸 어떤 걸 가지고 있냐인데 여기는 with가 있고 여기는 with가 없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내용을 말해. 너는 쓸 중요한 줄거리나 내용이 있어? 라는 거야. 이해가요? 이거는 쓸 어떤 걸 넌 가지고 있니? 라는 건 가지고 쓰는 거니까 anything은 펜이나 펜슬 같은 걸 얘기하겠죠. 차이 알겠어요? 내용이 달라. 장문 보겠습니다. 자, 가을은 공부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utumn is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네요. 그럼 가장 좋으니까 뭐야? The best season. 그렇죠. To study. 뒤에 in을 쓰기도 해요. 가을에 공부를 하는 거니까. 안 쓰기도 해. 왜냐하면 이게 이제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다고 볼 때는 in이 들어가지만 관계 부사가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where가 되잖아요. when이 되잖아요. when. 맞아요? when to study가 되고 그때 in을 안 쓰는 거야. 됐고요. 나는 오늘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럼 뭐야? I have nothing 특별한 particular to do.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특별한 해야 할 today 오늘 해야 할 특별한 어떤 걸 난 가지고 있지 않다. 됐어요? 외국어를 마스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되죠. 자, 가장 좋은 방법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The best way. 마스터하는 to master 외국어. A foreign language is 그것이 통용된 나라에 가는 거다. To go to a country. 나라인데 어떤 나라죠? country? where 생각해도 되고 it is spoken. 그것이 말해지는 그 나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 동사, 보호 이 형식 문장이죠. 이 정도의 아이템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런 책을 살 돈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have no money to buy 그런 책, search a book 그런 책을 살 돈이 없다. 형사용법. 그 나그네는 하룻밤을 묵을 여인색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자, 나그네는 어떻게 쓸까요? The travel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행하는 사람. 그 여행자는 찾을 수가 없었다. 도와줘야죠. couldn't find in이 여인숙이야. 그 머무를 여인숙이니까 to stay at 그곳에서 머무르는 거니까 얘가요. for the night 하룻밤 그 밤 동안 머무를 여인숙을 찾을 수가 없었다. 됐어요? 그 황태자는 다시는 궁전으로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황태자는 이제 크라운 프린스를 쓰면 돼요. 프린스는 많은데 그 중에 왕관을 쓴 황태자. 그래서 크라운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크라운이 왕관이거든요. 왕관을 쓴 황태자. 왕관을 쓴 왕관의 왕자, 황태자. 황태자는 다시 궁전에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과거죠. was never to return to 더 궁전은 정해진 걸로 봐야 되겠죠? 팰리스 again 써줄까요? 다시는 그 궁전으로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be2 부정사가 never나 again이 붙어서 뭐뭐할 운명이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be2 부정사 기억나죠? 얘가 성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나머지 문법들은 뭐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문법들이잖아요. 명사를 수식한다. to 부정사가. 그리고 전치사가 따라온다. 요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be2 부정사는 아주 새로운 문법이죠. 새로운 개념이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법이에요.